안녕하십니까, 박윤정이었습니다. 이번 67강은 정년 은퇴 후 사업자 등록이나 법인 설립에 대한 명의 대여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청년들의 창업에 대해서 좀 더 주세 혜택이 어떤지 이런 창업 촉진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이번엔 청년이 아니라 정년이 됐을 때 은퇴한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시간도 많고 이름도 남으니까 명의 대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 그 은퇴한 사람들의 퇴직금이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 일부를 투자해라 하는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실제 이제 퇴직금도 좀 되고 이렇게 자본 투자를 해서 자기가 반 이상이라도 챙기면은 나름대로 사업이 굴러가면서 자기가 책임지기도 하고, 또 명의대여자가 아니고 실질로 갈 수도 있고, 성공을 하면 그 권한의 반을 쥘 수도 있는 것이고, 실패하면 이제 반의 돈을 날릴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고 단순히 명의대여를 할 때는 어떻겠냐. 근데 뭐 젊은 사람이나 아니면 중간에 신용불량한 사람이 개인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 등록할 때 명의가 필요하다, 아니면 법인 설립할 때 대표이사 명의나 이사 명의가 하나 필요하다 할 때 이제 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약간의 소득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그러면 그만큼에 대한 어떤 책임과 일을 해야 될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이름만 빌려주고 뒷선에 물러나는 경우가 이제 가족 간에도 생기고 하는데, 그럴 때 실제 내가 어떠한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인가를 좀 알아야 이거에 대해서 신중히 쌍방간이 말을 하고 그 책임에 대한 어떤 그 기속 관계를 따진 다음에 이 일을 해야 서로 간에 오해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2018년 9월 5일자 안세정 전월에다가 이렇게 표지에다 기고한 내용입니다. 그거를 제가 지판에다 썼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그냥 정지화면으로 한번 보시고요. 이걸 이제 제가 하나씩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청년이다. 청년이 아니라 내가 이제 나이가 60 정도 먹어서 정년이 돼서 은퇴를 한다. 좀 놀기도 뭐하고 좀 사업이나 해볼까? 아니면 남이 뭐 할 때 명의 대여라는 개념, 실질로 하면 그건 상관없는데 자기가 책임지고 매출과 이익도 자기가 관리하고, 그렇지만 이제 그렇지 않고 명의만 대여할 때는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 자, 명의 대여의 개념은 자기가 사업의 실질 소득과 실질 수행자가 아니고 타인한테 개인사업자 등록의 명의나 아니면 법인 설립의 대표나 아니면 이사 등의 이름을 쓰게 해서 실질에 상응되는 소득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얘기죠. 이거에 대해서 세금심과 종합소득 관계는 법률상으로는 명의자의 소득으로 거래를 인정이 되기 때문에 명의자가 구체적으로 이거를 증거와 증빙으로 실질 행위자의 소득을 소명해서 저 사람입니다 라고 지목해서 입증이 되면 거기다 과세하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그렇게 소명을 못하면, 이 명의자 소명을 못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 거래가 실제 명의를 빌려준 자 통장으로 거래가 되면 그때는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다. 즉 자기의 소득과 자기의 실질 능력으로 봐서 과세를 당해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혹시 실질 사업 수행자 명의를 사용한 자가 어떤 채무나 체납이 됐거나 국세 체납이 됐거나 할 때는 재산이 압류당한다. 실제 거래자가 못 내는 세금만큼에 대해서 명의자가 과세 통지나 이렇게 부과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명의자가 다시 실질자한테 이렇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형식을 취해야 되는데 굉장히 위험하고 안 되는 일이죠. 이미 실거래자는 돈을 갖고 딴 데 튀었거나 아니면 망했거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줄 돈도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게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네 번째로 자신의 은퇴자 본인의 실질 소득이나 그 나이 들어서에 이제 받는 연금에다가 명의자가 거래한 거에 대한 사업소득까지 부과가 돼가지고 건보료 등등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된다. 그러니까 6%가 또 추가가 되는 문제가 생기고, 또 만약에 거기에 남아있는 임직원이 있다면 임직원에 대해서 또 명의자하고 분명히 고용관계가 대외적으로는 돼 있을 테니까 법률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실적 청구에 대해서 실질 수행자를 데려다가 임금을 갚아내지 못하면 체불임금을 잘못하면 명의자가 갚아야 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가 생기죠. 그 다음에 이제 조세범 처벌법에도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냐면 11조에 조세피나 기타 어떤 그 명의 차용자의 강제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명의대여자를 하게 되면 그것이 입증이 돼서 이런 조세피가 결국 됐다든가 강제 집행을 피했다든가 이런 이제 것을 소명을 이제 구세청이나 다른 채권자가 입증을 하면은 명의대여자한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에 1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굉장히 불이익이 많아요. 종합소득세 불이익, 재산의 압류, 건보료,
그다음에 임직원의 임금지급, 또 주세금 처벌법 이런 불이익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신중히 이런 판단을 해야 되고, 차라리 해야 된다면 자기가 책임을 지고 또 명예만 빌려주더라도 그 실제 일어나는 거래 활동이나 이 소득 상황 또 매출 노입을 다 확인해 본 다음에 안전하게 문제가 없을 때 명의대여자로서 대외적으로 자기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깨끗하게 지속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명의대여할 때는 아예 신중해야 되고, 또 이런 거래는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활동하시기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인정 회사였습니다.